만주에서 펼쳐진 지옥, 장춘 홀로코스트. 국공내전에서 1948년 장춘 홀로코스트는 힘의 균형이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넘어간 분수령이었습니다. 길었던 내전은 결국 모택동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어 장개석의 국민당 200만 명이 대만으로 옮겨간 사건을 국부천대라고 부릅니다. 고위 관료들은 대만으로 철수했지만 국민당군은 대부분 사천성을 비롯한 중국 남부로 이동하여 공산군에 저항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수립되었지만 국민당은 이후 4개월간 항전을 지속하였습니다. 대만으로 이주한 후 국민당은 본토를 수복하려는 국광작전을 세웠지만 전력의 차이가 컸으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후 대만의 국민당은 정책 목표를 본토 수복에서 국토 방어로 바꾸었고 이를 토대로 대만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은 원세계로 대표되는 군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시 당원은 53명에 불과했고 참석한 지역 대표는 13명 뿐이었습니다. 이후 1927년에서 1936년까지를 1차 국공내전, 그리고 1945년부터 1949년까지를 2차 국공내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이 토벌에 쫓긴 공산당은 1934년 근거지인 중국 동남부의 강서성을 출발하여 370일간 12,500km를 도보로 도주하여 연안으로 탈출했습니다. 70만의 국민당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며 10만에 육박했던 출발 인원이 산서성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인원은 6,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장정을 통하여 공산당의 지도자 장국도가 사라지고 모택동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차 국공내전은 1936년 12월 장학량이 일으킨 서안 사건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만주를 근거지로 한 장학량의 동북군은 연안을 수도로 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고향이 만주, 동북 삼성 출신이다 보니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고 공산당과의 대결이 무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은 장개석 남경 정부의 선통일 후 저항 정책에 불만이 컸으므로 장개석이 서안을 방문하여 토벌을 독려하자 12월 12일 장개석이 호텔을 급습하여 구금했습니다. 결국 장개석의 부인인 송미령 등이 참여한 대표당과의 협상으로 제2의 국공합작을 이루었고 이 관계는 1945년 일본 패망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1945년 8월 공산당과 국민당은 협상을 시작하여 10월 10일 쌍십협정을 발표하였으나 갈등은 치열해져 갔습니다. 1946년 6월부터 내전이 재개되면서 초기에 국민당이 우세하였지만 1947년 3월 국민당이 연안을 공격하여 승리한 것이 국민당군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1946년에는 430만 대 120만으로 국민당이 많았으나 1949년에는 149만 대 400만으로 공산당에게 역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크게 3대 전투로 나누어 요심, 회해, 평진 전역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 만주 요심 전역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인표의 동북 야전군이 25만의 병력으로 10만의 국민당 군과 50만의 장춘 시민들을 포위하여 대규모 아사가 발생한 장춘 홀로코스트입니다. 5개월간의 요심 전역에서의 패배로 장개석은 만주에서 수십만의 병력과 물자를 상실했습니다. 이어 삼국지 조조가 아버지 조숭의 복수를 명분으로 대학살극을 벌린 도겸의 서주 지역인 제남의 회해 전역에서는 공산당 60만과 국민당 60만이 대결하였으나 국민당 18개 사단이 전멸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당이 대패했습니다. 이어 1948년 평진 전역에서 북경을 포위한 인표는 공산당원인 부작의의 딸을 통한 협상으로 수비사령관 부작위의 항복을 받고 무혈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공산당은 양자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은 한반도를 예로 들면서 양자강을 경계로 한 남북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주얼레는 중국은 조선이 아니요, 양자강도 38선이 아니요 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1949년 공산당의 도하작전이 시작되자 국민당군의 내부 배신이 시작되었고 장개석의 수도인 남경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가 5월 2일 함락되자 국민정부는 중일전쟁 당시 임시 수도인 중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12월 27일 유비가 세운 촉한의 수도인 사천성 성도를 점령하면서 공산당은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국공내전의 3대 전역인 요심, 회해, 평진 전역에서 승리하고 양자강을 도하여 1950년 중국 최남단인 광서성까지 진군한 장군은 임표였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 이후 최초의 승리는 임표의 야정군이 1937년 산서성에서 일본군을 매복 공격하여 거둔 승전보였습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에서 가장 유능한 야전사령관으로 꼽혔습니다.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모택동이 공식 후계자로 떠오를 정도의 인물이었으나 결국 모택동이 경계 대상이 되면서 1971년 아들 임입과와 모택동 암살과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소련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몽골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했습니다. 요심 전역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장춘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1948년 만주의 상황은 99%의 지역이 공산군에게 점령된 상태였고 국민당군은 보급이 끊어진 상태로 장춘, 심양, 길림, 사평 등의 도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5월 임표의 장춘 포위 작전이 시작되자 장춘 성내에 갇힌 10만의 국민당 군과 50만의 장춘 시민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총사령관 장개석은 공중 지원을 지시했지만 활주로를 모두 빼앗긴 후라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투하 방법만이 유일하였습니다. 수비군 책임자인 정동국은 항일전쟁에서 백전노장의 무골이었지만 식량 부족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산군은 총기와 군수품을 가진 난민의 투항을 유도하면서 국민당군의 분열을 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야생초를 뜯어먹고 버티던 국민당의 60군은 버마 접경지역인 운남성 출신이었고 공산군은 투항한 60군 병사들에게 운남어로 동료들의 투항을 독려하는 심리전을 전개하였습니다. 10월 15일 3만 4천의 사상자를 내고서 국민당군은 패배하였습니다. 장개석은 장춘의 병력을 심양으로 집결시켜 최후의 결전을 명령했으나 운남성 출신의 60군은 저항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산군은 항일 전쟁의 영웅인 정동국을 끈질기게 회유하였고 정동국은 자살을 결심했지만 부하들이 이미 총기의 탄약을 제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948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장춘시는 공산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를 뺑 둘러 95km의 철조망을 쳤지만 이내 65km로 포위망을 좁힙니다. 철조망에는 매 50m마다 보초를 세우고 철조망을 넘거나 밀수를 시도하는 시민들에게는 발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흐르자 생필품은 바닥나고 수만 명이 도망을 시도하고 하루 평균 200에서 300명이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표는 철조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도주로를 차단하고 더 좁은 간격으로 보초를 세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말, 개, 고양이, 쥐, 새를 잡아먹었고 인간의 사체를 개에 먹이고 그 개를 다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시체를 뜯어 먹는 야생동물이 어슬렁거리고 그 동물을 노리는 굶주린 인간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적게는 12만, 많게는 30만이 넘는 양민들이 장춘에서 굶어 죽은 비극이었습니다.